그런 다음에 매매가가 하락이 되면은 또 공시가가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가 하락이 되고 이 시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매매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와 매매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급했죠. 엄청 급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은 뭐냐면 정부가 다 사드리겠다. 땅 사는 것도 대출 저리로 해주고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주고 건물 짓는 것도 정책자금으로 대출해줄게 저리로. 그리고 그거 내가 살게. 정부가 그럽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해결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빌라 장사할게. 이렇게. 자, 보시면 빌라 등 12만 가구 사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하겠다. 임대주택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뭐 5대5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민간인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가 돈이 많아서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자금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 임대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임대가 90%, 그 다음에 정부, 공공이 10% 내외다. 지금 임대시장이 이렇습니다. 이런데 또 정부는 사들인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빌라 등 오피스텔에서 12만 호를 산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서 다 지어진 거, 지금도 LH나 SH나 이런 데서는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어진 것도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 그 허가 낸 도면을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축을 2만 호 지어진 거를, 그 다음에 앞으로 지어질 거를 10만 호를 매입을 해서 2년간 매입을, 공공 매입을 하겠다. 여기에서 수도권 비율이 70%, 8만 4천 호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 30% 배정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임대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에 공급을 하느냐? 약 90% 수준, 주변 시세보다 90% 수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주변 시세보다 90% 수준인데, 이 주변 시세가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이냐. 지금 허그 보증 공시지가의 126%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26%를 하면서 전세가가 하락됐죠. 자, 전세가가 하락되면서 뭐가 하락됩니까? 매매가가 또 하락이 되죠. 그런 다음에 매매가가 하락이 되면은 또 공시가가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가 하락이 되고 이 시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세의 90%, 물론 공급 당시의 시세를, 주변 시세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세의 90%라고 하면은, 자, 1억일 때, 주변의 전세가가 1억일 때 1,000만 원씩 손해를 봐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허그에서 손해를 보겠죠. 자, 그러면은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면 얼마예요? 12만 호면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이라는 예산을 또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 있고요. 물론 이 유튜브를 정부 관계자분이나 이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공시지가의 126%다, 공시지가의 150%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런 재개발 시장이나 빌라 시장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내놓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파트는 왜 전세 사기가 덜한지 아십니까?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 매매 가격, 뭐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라든가 요즘에 그런 시세가, 실거래가 시세가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70%에서 80% 선에 넘는 전세 계약은 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빌라는 왜 전세 사기가 많은지 아십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빌라는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어.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야. 아파트처럼 단지별, 동별, 호수별, 평형별. 하지만 빌라는 다 모이고 구조도 다르고 자재도 다르고 뭐 위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준화가 안 돼 있어서 전세 사기가 맞기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거나 빌라도 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있고요. 대부분 어디에서 빌라 사기,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냐면 신축 빌라 전세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축 빌라.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매매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와 매매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축을 공급을 할 때, 빌라를 공급을 할 때 준공 전에 분양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분양계약서에 구청에서 도장받습니다. 그게 검인계약인데 그러면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실거래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세를 얻는 데 있어서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이 집이 매매가가 2억인지 3억인지 5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전세금이 주변 부동산하고 이런 사람들 말만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준공 전에 분양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좀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 전세 사기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짧은 소견이지만 이런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 거래가를 알기 때문에 전세가는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낮춰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깜깜이 계약이 많이 줄어들어서 전세 사기도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전달드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빌라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은 빌라 시장에 뭐 시장 참여자로 투자자로 유입을 하신다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